영국 점성학 강성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시작되는 중국 경제 붕괴 위기와 세계 경제 위기에 관련된 내용을 예측했던 동영상을 토대로 하나씩 퍼즐을 맞춰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입니다. 중국은 2019년 10월 이후라는 날짜가 중요한 날짜입니다. 2019년 10월은 중국 건국에 진입했던 태양이 다시 진입을 하는 해입니다. 1949년은 건국 선포였지만 2019년 10월에 진입한 태양은 전혀 엉뚱한 사건들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경제 붕괴입니다. 이때 경제 붕괴는 한국의 IMF보다 더한 경제적 시련을 겪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보복관세나 미국의 경제적인 압박 등 배고픈 서민들의 반란과 정권의 흔들림이 예측되는 10년의 경제적 어려움이 시작되는 시기가 바로 2019년 10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 붕괴의 위기로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이 바로 소수민족의 독립입니다. 홍콩이나 대만의 분리독립, 위구르 자치독립,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하나씩 화두로 떠오르게 될 텐데 2019년 11월 미국 상원에서는 홍콩 인권 법안이 통과가 되었고 같은 해 12월은 미국 하원에서 위구르 인권 정책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경제 붕괴에 이어지는 소수민족의 독립과 그들의 외침, 이제는 중국이 감당을 해야 될 몫입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이 또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중국의 최고 지도자 시진핑입니다. 이 시진핑의 개인 차트를 확인을 해보아도 2019년 10월 이후 권력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때 2019년 10월 이후는 수성 시리우스의 강력한 보호를 받고는 있지만 이때 진입하는 사자자리의 다른 정치적인 손실을 뜻하는 항성 프로키온과 하말의 영향으로 눈에 띄는 방해자, 어떤 외교 국가의 배신, 스캔들 등의 문제를 일으키며 집권 최대 위기를 만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프로키온과 하말 항성이 아주 중요한데 시진핑의 집권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항성이지만 이 프로키온은 폭력과 잔인함 그리고 아주 중요합니다. 치료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말 항성도 손실과 재난이라는 아주 좋지 않은 의미가 있는 항성들입니다. 이 두 개의 항성이 최고 국가 주석인 시진핑의 차트에 진입을 한 시기가 바로 2019년 10월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폭력과 잔인, 손실과 재난, 치료자, 이 항성의 영향으로 나타난 비극적인 탄생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10년의 중국 경제 붕괴의 시작점이 될 것이고 경제 붕괴로 이어지는 소수민족 독립에 박차를 가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계기가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것인지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발점은 염소자리 8도에 위치한 파시에스 항성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이때 파시에스 항성은 격렬한 죽음, 지진, 감기를 의미하는 아주 좋지 않은 위험한 의미를 가진 항성입니다. 그래서 이 파시에스 항성의 영향으로 인해서 현재 전 세계는 화산 폭발이나 큰 산불, 이런 바이러스 질병으로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시에스 항성으로 인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력은 최소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진행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두 번째는 유럽연합과 일본입니다. 유럽연합은
2020년 5월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화성과 컨정션하는 정갈자리 22도 우눅 알하이라는 항성이 진입을 하는 시기인데, 이 우눅 알하이는 파선이라는 좋지 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이후 영국을 기점으로 시작되는 블랙시티는 더욱 많은 국가와 국민들의 참여를 불러오게 되고 유럽연합과 독일은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흔들림은 달러를 제외한 기축통화가 하락을 하거나 국가채권이 하락하고 주식과 부동산 하락까지 이어져서 세계 경제 대공황의 서막을 알리게 됩니다. 이번에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태양이 양자리로 진입하는 2020년 3월이 중요한 시기인데, 이 시기에는 프로키온 항성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프로키온 항성은 갑작스러운 성공과 뒤따르는 추락, 정치적 손실, 폭력이라는 좋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항성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측면으로 예측해야 하는데, 첫째는 정치적인 면으로 아베 총리의 몰락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교적인 면으로 능력에 크게 벗어나는 행동으로 과욕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연재해인데, 프로키온과 항성 파시에스 영향력까지 더해져서 화산 폭발이나 지진 등의 좋지 않은 자연재해를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앞서 말한 중국과 일본, 유럽연합과는 달리 세계 경제의 원탑이 됩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면 2017년 6월에서 2026년 4월까지 영향을 미치는 행성달이 미국 건국에 사용되었던 태양과 목성, 금성을 다시 한번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독립을 선언하고 새 질서를 세웠던 1776년처럼 미국의 새로운 변화를 알리는 시기이며, 새로운 외교나 새로운 경제정책으로 새로운 질서를 세워나간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2017년에서 2026년 최소한의 기간입니다. 세계 경제의 원탑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혼란한 시기에 대한민국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중국은 2019년 10월을 기점으로 경제 붕괴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2020년 3월을 기준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맞이하는, 역시 중국과 시기도 그리고 결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올림픽을 기점으로 일본 경제는 크게 흔들리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중국과 일본이 아니라면 어떤 국가들과 어떤 노선을 취해야 될까요? 그 정답은 바로 유럽연합과 미국, 그리고 아세안 연합에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의 원탑이 될 미국, 유럽연합의 붕괴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되는 유럽 국가들, 새로운 경제 정책이 필요한 아세안 연합,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수출의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는 중국 경제의 붕괴와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의 전파, 점점 더 거세어질 미국의 압박, 그리고 일본의 혐한 정책, 이러한 정책들 속에 대한민국은 앞으로 많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세안 연합 국가의 리더로서 유럽 국가를 연결하는 무역 중심 국가로서의 역할을 하나씩 해 나간다면 다가오는 2023년은 한 걸음도 도약하는 멋진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국잠성학이었습니다.